안녕하세요, 묘한의사입니다. 건선 피부염을 치료하다 보면 합병증이 생기는데 합병증인 줄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건선 피부염에 생기는 합병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피부염이 생기게 되면 전신적인 합병증이 생기는 경우는 사실은 흔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자가면역 질환이 생겨서 그 자가면역 질환에 의해서 피부 병변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루푸스나 첩포창 같은 병들이 생기게 되면 몸 전체에 염증 반응이 생기면서 피부 질환으로도 나타나기 때문에 원칙상 피부 질환이라고 분류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피부 병변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피부병 중에서 전신적인 합병증을 보이는 병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건선, 그리고 아토피 피부염 같은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아토피 피부염은 사실은 합병증이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아토피 피부염 같은 경우는 이제 스테로이드를 많이 씀으로써 생기는 합병증들이 생기게 되죠. 피부 자체만 보면 피부가 위축된다던가, 그리고 혈관이 확장돼서 홍결증을 나타낸다던가, 아니면은 하얗게 저색소 상태를 나타낸다던가 하는 부분들이 있고, 전신적인 합병증으로는 부신의 위축이 첫 번째로 들 수 있어요. HPA 엑시스라 그래서 이제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신의 축이 있거든요. 이게 인체에서 모든 메타볼리즘을 조절하는 가장 핵심이 되는데 스테로이드를 복용함으로써 이 축이 무너지게 돼요. 그래서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대신 부신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부신이 위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당뇨병이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스테로이드제를 다량 섭취함으로 인해서 칼슘 흡수에 장애를 유발합니다. 그래서 골대사에 문제가 생겨서 골다공증이 생기는 경우도 굉장히 흔하고요. 그리고 녹내장이나 백내장이 생기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아토피 피부염 때문에 가려워서 두드리다 보면 망막박리가 생겨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죠. 그리고 아토피 피부염에서 성장이 지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듯 아토피 피부염은 전신적인 합병증을 갖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스테로이드 사용에 의해서 생기는 합병증인 경우가 많은데 건선 피부염은 그렇지 않고 그 질환 자체가 갖고 있는 합병증이 있습니다. 건선에서 생기는 가장 흔한 합병증은 뭐냐면 건선 관절염이라던가 허혈성 심장질환, 그리고 고지혈증, 고혈압, 그리고 2형 당뇨병, 비만, 이런 대사증후군과 관련된 병들이 굉장히 흔합니다.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건 뭐냐면 50세 이상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죠. 당연하게도 건선 피부염 플러스 대사질환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나이가 먹음으로써 대사증후군이 잘 생기잖아요. 그래서 50세 이상의 건선 환자분들 같은 경우 이런 건선의 합병증들이 잘 생기고, 건선의 유병 기간이 길수록 더 많이 생기는 경우가 어찌 보면 당연할 수 있습니다. 염증 물질이 다량 분비되면서 그게 오랫동안 지속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건선 자체가 심한 경우에 더 많이 생깁니다. 당연하게도 염증 물질이 많을수록 염증성 물질에 의한 대사증후군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 건선이 심할수록 이런 병들이 조기에 생기는 경우가 많다라고 볼 수 있어요. 건선의 합병증 중에서 첫 번째 가장 흔한 경우는 건선 관절병증입니다. 건선에 의해서 관절염이 생기는 경우죠. 이게 류마티스랑 굉장히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도 관절이 아픈데 건선 관절염이랑 거의 패턴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류마티스 내과를 전전하다가 내가 건선이 있었지, 그래서 건선 관절염이라는 걸 알게 되는데, 감별하기는 굉장히 쉽지만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의 연구 결과를 보더라도 대략 10%에서 20%의 건선 환자분들이 건선 관절염을 앓고 있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즉 빈도가 낮지 않고 굉장히 높은 빈도입니다. 10에서 20% 정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꼭 주의하고, 관절염이 생기게 되면 이게 단순한 아스라이티스가 아니라 건선 관절염이라는 걸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건선 관절염의 특징은 뭐냐면 보통 관절 하나에, 보통 이제 우리가 관절염이 생기잖아요. 그럼 무릎이 아프잖아요. 한쪽 무릎이 아프거나 뭐 한쪽 손목이 아프거나, 그죠? 이렇게 단관절로 생기게 되는데 건선 관절염은 그렇진 않고 다발성으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관절이 동시에 침범을 하죠.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이랑 헷갈리는 경우가 많죠. 건선 관절염의 특징은 뭐냐면 손가락, 발가락에 마디 관절에 잘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큰 관절에도 생기긴 합니다. 무릎이나 척추 관절병증이라 해서 허리 쪽에도 관절염이 생기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작은 관절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요.
특징적으로 정리해보면 보통 일반적으로는 손발 끝 관절에 주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통증이 주로 생기면서 뻑뻑한 느낌,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과 헷갈리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그게 심해지면 척추병증까지도 유발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건선 있는 분들이 손가락 발가락이 아프면서 뻑뻑하다 그러면 건선 관절염을 꼭 의심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건선의 합병증 중에서 또 다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심혈관 질환입니다. 동맥경화라던가 고혈압, 그리고 허혈성 심장질환 같은 경우가 건선에서 생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언뜻 보면 잘 이해가 안 되죠. 아니 건선인데 왜 심혈관계 질환이 생겨? 건선만 있는 것도 억울한데, 맞습니다. 굉장히 억울하시겠지만 건선에서 생기는 염증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만성 염증이 심장 질환을 유발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만성 염증이 없도록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보통 치과에서 얘기를 많이 하죠. 치주염 같은 거, 치은염이 생겼다 이럴 때 그 염증이 만성적으로 있게 되면 그게 심장에 문제를 일으켜서 심혈관계 질환을 유발한다 라고 많이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뭐 진지발러스균 때문에 뭐 생기는 뭐 복잡한 기전이 있지만, 간단하게 얘기 드리면 건선에서 염증이 생깁니다. 그럼 염증이 어떻게 되겠어요? 염증이 퍼지게 됩니다. 그 만성적인 염증이 혈액을 타고 막 인체에 둥둥 떠다니게 됩니다. 염증 물질이. 그럼 어떻게 되냐면 혈액 중에 염증 관련 수치가 높아지면서 동시에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인슐린 저항성?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면 무슨 문제가 되냐면 혈관의 탄력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생기는 게 동맥경화증이 생기게 되고, 그에 따라서 당연히 혈관의 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고혈압이 생기겠죠. 그리고 그에 따라서 또 생기는 게 뭐예요? 허혈성 심장질환이 생기게 되겠죠. 혈관이 막힘으로써 생기는 심장질환이 쭉쭉쭉 따라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건선 같은 경우는 심혈관계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건선을 앓고 있는 분들은 꼭 심혈관계 질환에 대한 관리도 동시에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선의 또 다른 합병증으로 세 번째 카테고리는 대사질환이 잘 생깁니다. 대사질환이라는 건 당뇨, 이형당뇨, 그 다음에 이제 고혈압, 고지혈증, 그리고 비만 같은 것들도 잘 생긴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바로 염증과 관련된 만성 염증에 의해서 생기는 그런 대사증후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카테고리 내에서 같이 돌아다니는 그런 쌍을 이루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선에서 합병증 중에서 특징적으로 크론병이라던가 궤양성 대장염 같은 그런 병들이 잘 생깁니다. 환자분 중에서 이제 크론병을 앓거나 이제 궤양성 대장염을 앓는 분들이 오시는데, 그런 분들 중에서 건선이 있는 경우가 자주 있어요. 즉, 두 병 간의 관련성이 있다는 얘기인데, 염증성 질환이기 때문에 동시에 연관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크론병이나 궤양성 대장염을 치료하기 위해서 생물학적인 제재를 투여받았는데 또 건선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정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질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시간에는 건선 피부염에서 생기는 전신적인 합병증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가장 흔한 게 건선 관절염이고, 그 다음에 대사질환, 그리고 심혈관계 질환 같은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를 하셔야 돼요. 건선에서 관리 방법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그리고 건선이 퍼지지 않도록 딱 붙는 옷을 입지 말고, 그 다음에 긁지 말고 하는 것들이 있겠지만,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맞습니다. 지속적인 유산소 운동 같은 걸 통해서 건선을 좋아지게 하면서 대사질환의 위험성을 낮춰주는, 심장을 튼튼하게 하는 그런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추천하는 게, 건선 있는 분들은 땀을 흘리는 운동 같은 걸 꾸준히 해주는 게 굉장히 좋고, 그리고 대사질환을 예방할 수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묘한 의사에게 궁금한 것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을 통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빠잉!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